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새롭게 뽑히게 될 대표와 또 최고위원들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불고 있는 이 당의 쇄신과 화합 요구 속에 집권 후반기 여당의 새 틀을 짠다는 점에서 이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네, YTN은 오늘부터 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한나라당 예비 후보들의 각오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안상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딱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당내 쇄신 요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개파 간 화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신 건데요. 먼저 네. 각오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우리 한나라당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도 또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한국 정치를 바꾸고 또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구호를 변화와 개혁 그리고 또 화합과 우리 화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네. 우선 변화와 개혁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국민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정한 공천 제도도 확립하고 또 우리 국민과의 소통이 아주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 또 한나라당도 그야말로 대폭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은 중진부터 초선까지 다양한 계파를 초월해서 참 많은 분들이 그 당권에 도전을 선언하셨는데요. 이미 8명이 이제 당권 도전 선언하셨고, 네. 이제 앞으로 더 하실 분까지 하면 1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 안팎에서는 이제 안상수, 홍준표 전 원내대표 간의 그 맞대결이 아니냐, 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 대표는 그래도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계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 6.2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한나라당 내에서 이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예.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인적 쇄신을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 것 같은데 이런 요구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쇄신의 목소리 이것은 우리가 꼭 받아들이고 바꿔내야 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또 중요한 그 국정 운영의 경험이라든지 경륜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노장층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이제 경륜과 그리고 젊은 패기 또 참신성 이런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한나라당이 이제 또 추진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는 당내 화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안 의원께서는 이제 출마 선언에서 계파에 관계없이 인사 탕평책을 쓰고 또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진정한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친박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차기 총선 공선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또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당 대표가 되시면 당내 화합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원내대표를 2번 했습니다. 예. 2번 할 동안에 정말 공정하게 인사탕평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인사탕평책을 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당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공천을 이루기 위한 제도 개혁을 이루고요. 무엇보다도 그 화합을 위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표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화합을 통해서 우리 당이 단결할 수 있도록 제 몸을 던져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예, 또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 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수질을 좋게 하고 또 수량도 풍부하게 하고 또 홍수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라 봅니다. 친환경 사업인데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득이라든지 그런 대화 소통의 그 과정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종교계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가면서 그렇게 그걸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야당과의 협조, 긴밀한 그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겠군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 주민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죠. 네. 현안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개원한 이제 18대 후반기 국회 이슈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개헌 문제인데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이제 대통령 그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한 입장이나 소신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개헌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러나 그 개헌은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이제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 좀 분산되는 이런 제도가 되면은 좀 정치적으로도 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마치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전쟁 같은 이런 정치는 이제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그 의견을 모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글쎄요, 지금 아직 뭐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 처리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나라당에만 책임을 그것을 맡길 게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당이 청와대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후보들이 많은데요. 의원님께서는 당청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가지고 선진국가를 만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와대나 정부보다는 당이 위에서는 그런 체제가 되고 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당이 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로서는 이제 당내 화합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당청 관계도 역시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 다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나라당도 굉장히 국민과의 소통이 그동안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 한나라당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젊은이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디지털도 강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의 체계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출마 선언을 하실 때 이제 젊은 층과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중요시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월 14일 전당대회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경선 예비 후보 안상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